여러분, 과연 어떤 경우에 뼈이식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뼈이식 케이스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치왕 양원장입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오래 잘 쓰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임플란트를 잘 잡고 있는 뼈의 볼륨이 커야 하고 강도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뼈의 볼륨이 작으면 다시 염증이 생겼을 때 버티기가 참 힘듭니다.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밀도도 중요해서 성근 형태의 뼈보다는 방사선상의 밀도가 높게 하얗게 보이는 튼튼한 뼈가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의사 중에서 무조건 뼈이식할 필요가 없다, 자기한테 치료받으면 다 된다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막상 환자분들께서 가보시면 뼈이식이 없는 대신에 발치하고 3, 4개월 기다린 뒤에 심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치하고 4개월 뒤에 심고 2달을 또 기다리면 6개월이 훌쩍 지나가겠죠. 그래도 결과가 좋다면 괜찮은데 뼈이식이 없이 기다리면 만들어진 뼈의 볼륨이 줄어든 상태로 형성된 곳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를 하게 된 경우에 임플란트 표면에서 남아있는 내 뼈까지 1.5m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면 뼈이식 후에 임플란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뼈가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발치하고 기다렸다 심는 경우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인공뼈 이식을 해서 최대한 튼튼하고 두꺼운 뼈를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름이 나온 치아를 빼고 그 치아의 뿌리 중심에 맞게 오스템 임플란트를 넣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뼈가 다량 부족하다면 뼈이식을 해야 하고요. 이식된 뼈가 유실되지 않도록 멤브레인이라는 재료를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멤브레인으로 차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자라는 속도보다 살이 자라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게 방해를 받아서 실패하게 됩니다. 만약 뼈이식을 안 하고 이만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도 없어진 공간에 뼈가 잘 차지 않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을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뼈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가 빠진 자리가 하악의 경우 높이 9mm, 두께 7.5mm 정도 뼈가 있는 경우고요. 상악의 경우 높이 7mm, 두께 7.5mm의 뼈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 치과의 오른쪽 이가 흔들리고 냄새가 난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40대 환자분이십니다. 방사선 사진의 상악 제1소구치 부위에 검은 타원형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 크라운 보철과 뒤에 있는 브릿지 보철을 제거했습니다. 검은색 부분은 충치가 심해서 치아가 다 바스러졌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는 치아는 살려서 쓰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에 치과용 CT 사진을 찍었고요. 남은 뼈의 양을 기록합니다. 발치를 하고 난 뒤에 뿌리 부분을 안에서 밖으로 만져보니까 뼈가 아니라 살이 만져집니다. 뿌리를 감싸는 뼈가 다 녹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안을 만졌는데 뼈가 아니라 잇몸 살이 만져지는 건데요. 사진에서처럼 안을 열어서 깊은 염증을 제거하고 없어진 곳의 뼈의 양을 체크합니다.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가루 형태의 이종고를 빡빡하게 빈 자리에 채워줍니다. 최대한 많은 뼈를 넣어드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위에 콜라겐 성분의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차폐를 덮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건 수술 후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 깊이 모두 좋아 보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에 음식이 끼고 심한 통증이 있어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신 30대 초반 환자분이십니다. 화면의 좌측 아래 보시면 환자분의 하악 우측 사랑니가 그 앞에 있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등에 이렇게 엎여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화면의 좌측 위에 어금니 사이가 벌어진 게 보이시죠? 그 사이에 제2대구치가 누워 있고요. 제일 뒤에 보이는 사랑니가 엎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치아가 모두 많이 흔들려서 치아 3개를 모두 뽑기로 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CT를 찍어보니까 하악 제1대구치는 뼈가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뼈이식 후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했고요. 신경관까지 남아있는 4.3mm의 뼈가 있는 게 보이는데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뿌리에 약 3mm 정도의 고정을 얻는 게 좋고요. 신경관까지는 2mm 정도의 안전거리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즉시 식립을 하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하악 제2대구치는 발치 후 뼈이식을 많이 하고 지연 식립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치 후 이종고를 이용한 뼈이식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차폐를 하고요. 5개월 정도 후에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하나가 보이고 그 위에는 깊은 웅덩이 같은 공간이 보입니다. 수술 직후는 가루 형태의 뼈를 넣기 때문에 아직 파노라마 상에는 어둡고 밀도가 낮은 형태로 보입니다. 6개월 뒤에 얼마나 뼈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신경관부터 제일 위에까지 뼈가 11.7mm 정도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2대구치에도 임플란트를 잘 심어준 뒤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6개월 전에 파노라마 사진보다 수술 후의 뼈의 볼륨이 훨씬 좋아진 게 보이시죠? 임플란트를 심고 약 2달 반 뒤에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뼈의 연속성과 골밀도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뼈가 과연 잘 버티는 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분의 8년 뒤 파노라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임플란트 상부 보철은 소모품이라서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시면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임플란트 주변의 뼈의 연속성, 밀도, 크기 다 좋은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오늘은 뼈 이식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자, 임플란트를 오랜 시간 잘 쓰려면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임플란트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치왕 양원장이었습니다.